저는 그 경남고학고 나왔습니다. 경남고학고 7기고, 제가 고등학교 갈 때는 그 부산에 과학고가 없었어요. 그래서 부산, 울산, 경남 다 합쳐가지고 경남과학고를 갔습니다.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, 대학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, 사실은.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제가 좀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열심히 논 것도 아니고요.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아싸? 그냥 전형적인 아싸였어요.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그 4년 동안 계속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. 방황을 했죠.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했어요. 그 다음에 동아리는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네. 동틀무렵이라고. 네. 예. 거기서 보컬을 했었어요. 그 당시에 저 나름대로 저 혼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관심도 없지만 저 혼자서 생각한 거는 내가 9위학번 남자 중에서는 제일 노래를 잘한다 라고 혼자서 생각했었어요.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국 수학과학 경시대회라는 게 있었거든요. 지금은 당연히 있고요. 그때 제가 화학을 준비해가지고 입상을 했었어요. 근데 우리나라가 그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참가를 딱 시작한 게, 처음 참가한 게 92년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죠. 대학생들 못 가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고3을 했었으면은 이제 국가대표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,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인연 때문에 그 입학 직후에는 화학과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모교가 저 때도 이제 그 모학과, 전 학생이 모학과였거든요. 학과를 갈 생각이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1년 동안은 1학년 동안은 뭐 이것저것 탐색을 하니까 생각이 바뀌었죠, 1학년 때. 그래서 결국은 그 산업경영학과를 갔어요. 선택한 이유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. 사실 제가 뭐 좀 속된 말로 뼛속까지 이과인데, 그래서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정확하게 말하면은 생명과학 강사는 최근 일이고, 제가 그 강의를 97년부터 시작했거든요. 학원에서, 뭐 물론 뭐 파트타임이었죠. 근데 대학원 석사 때니까 올해가 3년 차인데, 처음에는 물리, 화학, 그 당시에는 생물이었어요. 요즘은 생명과학이지만 물화생 이렇게 세 가지를 하다가 화생만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생명만 하고 그렇게 됐는데, 사실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생명도 안 하고 통합과학, 다들 아시죠? 통합과학 강의를 할 계획이라서, 그러니까 뭐 생명과학 강사라기보다 과학 강사죠, 과학 강사. 네. 뭐 이것저것 뭐 다 어쩌다가 강사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린다면은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석사가 96학번인데 마침 뭐 공교롭게도 우리 모교가 1996년에 그 서울에 경영대학을 만들면서 제가 1기가 된 거죠, 1기. 그래서 96년에 제가 서울에 올라왔어요. 그래서 근데 제가 올라올 때 가지공개, 침구, 그러니까 베개랑 이불, 전공서적, 그 다음에 현금 30만 원. 이렇게 딱 3개 들고, 그죠? 저 때는 KTX도 없었고, SRT도 없었고, 그래서 다 그 유성터미널 가가지고, 그 고속버스 타고, 여기 반포의 고속터미널, 이렇게 왔었거든요. 대학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. 서울 와가지고. 근데 역시 이것도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, 그때 대학원 기숙사 사용료가 월 15만 원인가? 그러니까 보증금 같은 건 없고, 당연히 학생이니까.
그러면 2달밖에 못 내잖아요.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식비도 있어야 되고. 그래서 서울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 과외 구하는 거. 요즘 대전에 있는지 모르겠네. 아, 제가 너무 이렇게 옛날 얘기가 많은데 교차로 벼룩시장 같은 거예요.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잖아요. 그 당시에는 그 벼룩시장, 교차로 이런 게 되게 활성화돼 있었거든요. 거기에다 방문해가지고. 그래서 96년에는 과외를 서울에서 했었고요. 그러다가 97년 1월에 뭐 아는 분 소개로 대치동에 있는 그 당시 97년입니다. 그 당시 대치동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대치동은 아니고 이제 막 학원가가 생기려고 하던 시기였어요. 아주 극초창기. 대치동에 있는 학원은 파트타임 강사로 나간 게 시작인 거죠. 뭐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. 그러다가 제가 박사를 98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박사 3년 차 2000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이제 뭐 아빠가 되고 뭐 이러면서 부양할 가족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고민이 된 거죠. 저는 이렇게 교수라는 직업에 그 당시에 교수라는 직업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교수라는 직업은 되게 좀 정적이잖아요. 네.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좀 정적이라서 너무 이렇게 차분한 인생. 저랑 약간 좀 별로 뭐 그런 그래서 이제 학위를 받은 다음에 취업을 할 생각이었죠. 뭐 어차피 박사학위 받고 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. 계속 뭐 학교 있거나 아니면 취업하거나.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 선배들 중에서 뭐 박사 받고 취업하신 분들이 당연히 계셨을 텐데 그분들의 뭐 연봉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근데 물어보면 뭐 당연히 답변을 해주시죠. 근데 취업 후 예상 소득이 그 당시에 박사과정 할 때도 제가 어쨌든 뭐 과외 같은 거 했었으니까 그 당시 파트타임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보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. 너무 적은 거예요. 박사학위를 받고 취업했을 때의 예상 소득이 너무 적은 거예요. 좀 곤란하잖아요. 뭐 제가 혼자면 또 사실 상관없는데 뭐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2001년 여름에 제가 자퇴를 했어요. 정회는 박사 수료죠. 몇 년까지 했지? 3년 반 했습니다. 박사과정 3년 반 하고 자퇴를 하고 이제 수능 강사를 직업으로 삼겠다라고 결정을 했죠. 아까 제가 이제 이코노메트릭스라고는 말씀드렸고 거시 데이터를 뭐 처리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안에서도 많죠. 모델링도 하고 뭐 예측도 하고 그런 걸 했었는데 제가 이제 쭉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랑 리서치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 흔히 말하는 공부, 스터디는 리서치는 연구. 근데 제가 스스로를 보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연구는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. 연구라는 거는 좀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. 어떤 분야건 간에. 사실 이제 박사학위라는 게 특히 뭐 우리 의료의 경우에는 어쨌든 인류가 가는 뭐 제 어떤 엣지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기여를 해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그럴 때는 내가 좀 이렇게 상상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. 주어진 거를 습득하는
능력은 뭐 있을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교수 를 할 생각도 별로 없었던 거고. 일단 저희 식구들은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처도 그렇고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하건 그건 자유인데 박사학위는 받고 하면 어떨까. 뭐 박사 입학 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퍼블리시도 한 상태였고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원래 뭐 인생에서 의미라는 거는 부여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저는 박사학위가 저한테 어떤 의미를 줄까? 라는, 일단 직업으로 삼을 건 아니고, 그럼 어떤 의미를 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렇게 크게 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뭐, 불안 같은 건 없었어요. 근데 주위에 반대는 있었죠. 사람마다 직업관이라는 게 있잖아요. 직업을 대하는 태도, 뭐 정의. 근데 물론 다른 사람들의 직업관은 당연히 존중하고요. 근데 뭐 저만 놓고 보면 저에게 있어서 직업이라는 거는 시간이랑 돈이랑 바꾸는 거다.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직업에서 돈을 벌어서 취미에 써라.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했었고요. 근데 이런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교환 비율일 거잖아요. 덥하게 말하면 단가. 단가 측면에서 보면은 뭐 크게 뭐 제가 지금 불만은 없고요. 그 당시에도 뭐 크게 고민은 없었어요. 애초에 이 직업을 선택한 것 자체가 단가 때문에 선택을 한 거거든요. 물론 뭐 제 생각이 이렇다는 것일 뿐이지 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결론은 이제 고민 같은 건 없었다. 특별히. 정확하게 말하면은 카이스트에서 배운 걸 직접적으로 사용한 거는 전혀 없죠. 왜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과학이라는 게 고등학교 과정을 카이스트에 오려고 준비를 하면서 배웠던 거를 쓰는 거죠. 저 때는 카이스트가 본고사를 봤었어요. 그 당시 제가 9학번인데 수능이 9, 4학번부터가 수능이거든요. 그러니까 수능보다도 더 전세대죠. 그래서 우리 모교 말고 다른 데가 다 학력고사라는 걸 봤었어요. 잘 모르시겠지만 만점이 340점이고 전국 수석이 만점이 안 나오는 그런 시험이었어요. 요즘 수능은 뭐 매년 어쨌든 만점이 나오잖아요. 만점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330 몇 점이냐. 근데 저는 이제 학력고사를 안 보고 모교에서 따로 출제를 하는 시험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900점 만점이에요. 수학 300점, 과학 300점. 다 이제 과학은 물화생만 봐요. 지인 안 봐요. 그 다음에 국어 150점, 영어 150점. 900점인데 뭐 최종 결과를 이렇게 공개하진 않지만은 수석이 뭐 한 700점대?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. 900점 만점인데 수석이 700점대니까. 그걸 봐서 어쨌든 합격선에 들어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죠. 그거를 써먹는 거죠, 정확하게 말하면. 다른 분들은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. 저는 뭐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, 학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출신 대학이 수능 강사하는데 뭐 도움을 전혀 안 준 건 아니지 않냐. 뭐 이렇게 말하면 사실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. 시작할 때는 사실 뭐 도움을 주죠.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사실 그 이후로는 별 의미가 없긴 합니다. 이쪽 업계는 워낙 저희 모교 출신들이 적다 보니까 밀어주고 끌어주고 우리 흔히 말하는 인맥 이런 게 작용할 게 일이 별로 없었죠. 전혀 없었죠. 제가 매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. 그래서 결론은 제가 카이스트에 한 몇 년 있었지? 9년 반 있었네요. 한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뭐 많은 걸 배웠죠. 많은 걸 배웠는데
결국은 삶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거가 도움이 되는 좀 전공을 살리지 못했죠, 정확하게. 근데 뭐 직업이란 게 꼭 전공을 살려야 되는 건 아니니까. 장점은 아주 잘한다는 전제하에 연봉이 높습니다. 난 제가 되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죠. 아주 잘한다는 전제하에. 그다음에 단점은 아주 잘하기가 매우 어렵다.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. 그러니까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도. 아주 잘한다고 하는 거. 그러면은 사실 몇 명 안 되잖아요.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과목별로 편차가 크거든요. 지금부터 30년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첫 직업이 강사인 거니까. 근데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첫 직업이 강사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. 다들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어쨌든 뭐 배운 게 이거니까. 근데 요즘은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강사를 첫 직업으로 삼고 싶은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외부에서 봤을 때 화려해 보인다고. 모든 강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강사들은 막 되게 화려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, 그래서 대학생들 중에서도 그 강사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물론 추천을 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뭐 추천은 안 합니다. 이유는 뭐 딱 하나,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. 실제로는 전혀 멋지지 않습니다. 전혀 화려하지도 않고. 화려해 보일 수는 있겠지. 꼭 수능뿐만이 아니라 이게 가르치는, 그러니까 분야에 관계없이 그 가르치는 거는 본질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. 첫 번째는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. 뭐든지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, 학생이죠. 학생의 그 눈높이에 맞게. 그러니까 이 학생의 이해하는 능력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.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이해할 수 있는 능력. 그냥 뭐 그렇잖아요.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지금 뭐 한 70억, 80억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. 그럼 거기서 이렇게 얼마나 설명을 잘하느냐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겠죠, 그죠?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거고. 근데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, 두 번째, 그러니까 학생의 눈높이를 파악을 하는 거, 요게 재능이 들어가요, 여기서. 재능이 들어가고, 뭐 노력도 들어가고. 일단 뭐, 다른 직업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, 어느 정도의 재능은 필요하다고. 물론, 재능이 3 정도고, 노력이 7 정도.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은, 재능이 없으면 좀 힘들죠. 한계가 있죠. 운동은 제가 이제 50대거든요. 운동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로 해야 되는 거고, 취미는 굳이 얘기하자면 교재 수전. 그러니까 아직 직업은 뭐 나누는, 범주는 여러 가지 방식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직업은 딱 두 가지예요. 급여를 받느냐, 정해진 급여를 받느냐, 자영업이냐. 저는 자영업자죠. 자영업자에게 취미라는 거는 사치입니다. 365일 24시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영업자예요. 취미는 없죠, 그러니까. 굳이 얘기하자면 교접을 칩니다. 30년 동안 계속 교접을 쳤어요. 일반화 시켜서 뭐 꼭
예비 후배잖아요. 수험생들이면. 네. 일단 제가 후배님들이랑 한 세대가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. 그리고 그 변하는 속도가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죠. 그래서 제 경험이 후배님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,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얻은 교훈을 한 두 가지 정도만 딱 얘기하자면은, 첫 번째,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아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. 우리가 주로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죠? 제 삶에서 얻었던 경험 내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근데 주로 제 주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보니까 자기가 못하는 걸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. 근데 그럼 왜 애초에 못하는 걸 시작했냐? 자기가 그걸 못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사실 장점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.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몇 개 안 돼요. 전혀 없진 않아요. 근데 제가 스스로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뭘 못하는지 알아요. 그리고 못하는 건 안 합니다.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기 싫은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. 지금 뭐 대학생이나 아니면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다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냐에 이렇게 집중하잖아요. 그런데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에요. 사람이 살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.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건 어느 누구도 불가능해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, 뭘 하고 싶어 하죠? 그분은 화성에 가고 싶어 하죠. 못 가잖아요. 뭐 언젠가는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,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끝이 없어요. 그러니까 무엇이 하고 싶은지는 아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내가 그걸 하잖아요? 또 다른 게 하고 싶어져요. 근데 하기 싫은 건 정확하게 딱 정해질 거예요. 우리가 사는 게 뭐 사람마다 목적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뭐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, 사실 행복이란 것도 또 정의하기 나름이잖아요. 법륜 스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. 마음이 괴롭지 않으면 행복한 거다. 저는 그 기준으로 따지면 행복하거든요. 제가 쭉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게, 하기 싫은 것만 안 해도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뭐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제가 성공한 인생이냐,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가르치는 거 잘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. 제 직업관이 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그 직업관 기준으로는 제가 잘하죠. 잘하는데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하기 싫다까지는 아니지만 안 하면 좋죠. 근데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아주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 외부에서 보면은 어차피 뭐 다 똑같은 뭐 물화생 가르치나 통합과학 가르치나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내부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제 직업을 이렇게 바꾼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잘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알겠지만, 잘 되려면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. 확실해요, 사실은. 어쩔 수 없죠. 아직 제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우리 뭐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우리 후배님들 인생이 창창하잖아요. 미래학자들 말에 의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. 다들 혹시 로보캅이라는 영화 아세요? 경찰이었는데 주인공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뇌만 남고 팔다리는 다 기계로 바꾼 거예요. 우리 요즘 AI 혁명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인류의
뭐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날 거다. 근데 그 늘어나는 방식이 질병들을 고침으로써 예전에 그 얘기를 듣고 로봇캅 생각이 나더라고요.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 뭐 무릎, 관절 같은 게 닳는단 말이에요. 그럼 아마도 바꾸겠죠? 근데 뭐 이제 로봇캅 거기서는 무기재료로 바꿨죠. 다 이제 기계로. 이걸 얼마나 유기물로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바꾼다는 측면에서 똑같은 거잖아요. 좀 티가 덜 날 뿐이지. 그런 식으로 계속 바꿔서 뭐 영원히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기대 수명이 막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정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나도 창창하구나. 어쨌든 뭐 우리 후배님들은 아주 창창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. 뭐 진로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.